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슬입니다. 일주일 만인가요? 오늘부터는 자막 없이 한동안 갈게요. 제가 중대 발표를 할 건데요. 제가 되게 하는 일이 많아요. 일단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고요. 말씀드렸었죠. 26개월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랑이 부동산 일을 해요. 분양사무실을 하는데 집에 대해서 유튜브도 올리고 블로그도 하고 네이버 TV도 하고 그 다음에 칼럼도 쓰고 있지요. 그리고 책도 또 따로 쓰고 있고 이런 와중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안아줄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놓아야 할 것들이 많은데 주말에 시간이 많으면 주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주말에 저희 신랑이 엄청 바빠요. 아시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주말이 되게 바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독방 육아를 했었어요. 또 저희 친정어머니는 아이를 아예 처음부터 봐주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신 분이라 항상 아이는 제가 키운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한 달에 한 번 무슨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한 제가 계속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아이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이와 계속 놀아주고 아이 밥 챙겨주고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2주에 한 번이나 3주에 한 번, 길면 한 달에 한 번으로 텀을 좀 늘려서 유튜브는 계속 할 거예요. 조금 텀이 길지만 많이 재밌고 많이 공감되는 그리고 많이 위로되는 이야기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요. 텀이 길지만 너무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10월이에요. 그거 끝나면 제가 일주일에 2편씩 탁탁 올릴 거예요. 그때는 자막도 쓸 거고요. 사실 유튜브가 자막 편집이 되게 오래 걸려요. 제가 아직 손에 익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시죠? 유튜브 편집도 제가 합니다. 찍는 것도 제가 하고요. 다 제가 해요. 그래서 자막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 영상을 찍어서 자막 없이 올리면 바로 올릴 수 있는데 자막 편집만 자막 추출하는데 하루, 자막 편집하는데 하루, 그래서 영상을 찍으면 3일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윤슬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제가 그제 작가와의 모임을 했어요. 거기서 너무 귀중한 인연들을 만났거든요. 거기서 한 분이 저한테 며느리의 뜻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전에 네이버에 고부 갈등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가 며느리를 한번 써봤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냥 아들의 아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며느리의 어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며느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끝마칠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그분과 깊게는 말을 못했는데 왜요? 무슨 뜻이 있어요? 그랬더니 되게 안 좋은 뜻이니까 그거 한번 다뤄주세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오자마자 검색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며느리가 되게 안 좋은 소린가? 하고 검색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은 그거 하려고 했어요. 아직도 아들 낳으라는 시댁이 있어?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다음번에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할 거 되게 많아요.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 이런 얘기도 해야 되고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큰일이에요. 아무튼 오늘 며느리의 어원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검색을 막 해봤어요. 2007년에 어떤 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며느리의 어원은 며느 플러스 아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며느리라는 뜻이 기생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며느라이의 며느리는 아들한테 기생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의 어원이 이렇다고? 해가지고 또 며느리의 어원에 대해서 또 다른 사이트에서 막 조회를 해봤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어원에 대해서 속 시원히 말을 해주는 데가 없어요.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거나 그런 거예요. 근데 어원을 찾기 힘든 말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의 역사는 반만년, 그죠? 그 역사를 500년이라는 글자의 시간으로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라는 말이 15세기에 몇날이라는 그 글자로 문헌에서 처음 발견이 됐대요. 15세기는 조선시대거든요. 근데 조선시대는 어때요? 유교 사상이 들어올 때죠. 근데 유교 사상이 17세기에 아마 정착을 했다? 들어왔다? 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요거는 다음번에 아직도 아들을 바라는 시댁이 있어? 여기에 유교 사상이 나오니까 요때 제가 더 자세히 다룰게요. 아무튼 유교 사상이 들어오기 전에 아마 발견이 됐을 것 같아요. 15세기면. 근데 아시죠? 우리 며느리의, 우리 여성의 지위가 낮아진 건 조선시대 유교 사상이 들어오면서예요. 그 전에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여자들은 굉장히 남성과 비슷하고 어쩌면 더 위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신사임당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신사임당이라고 치면은 저 아니라도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요즘 아시죠? 내가 원하는 정보는 검색만 하면 나와요. 내가 특별히 잘 아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신사임당에서 검색을 하면은 네이버에서 이렇게 보여줘요. 여기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19세에 덕수 이씨 이원수와 결혼하였다. 신사임당은 그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들 없는 친정의 아들잡이였으므로 남편의 동의를 얻어 시집에 가지 않고 친정에 머물렀다 라는 말이 있어요. 결혼을 하면 남자 집에 가서 사는 게 전통이다 라고 알고 있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남편의 동의를 얻어 시집에 가지 않고 친정에 머물렀대요. 그게 허용되는 세상이었어요. 이게 조선 초기거든요. 그러니까 유교가 들어오기 전이었겠죠. 그래서 며느리라는 단어가 유교 때 태어났나? 그 전부터 썼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15세기면은 유교 전이고 또 며느리라는 말이 아마 그 전부터 계속 써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성과 남성의 지위가 똑같았을 시대, 어쩌면 더 높았을 시대에서부터 계속 내려왔던 이 며느리의 단어라면 이 단어가 과연 남편한테 기생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내려온 걸까요? 전 이게 조금 의문이 들어요. 그 단체에서는 어떤 거를 근거로 며느리라는 단어가 기생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됐는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며느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며느는 그냥 며느락이라는 뜻, 결혼을 하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부르던 호칭, 이름 며느라 할 때 쓰는 말인가 봐요. 그래서 며느리 도대체 기생하다가 어디에 나오는 거야? 저는 이게 만약에 며느리라는 뜻이 뭐 어떻게 한문이 있고 이래서 막 기생하다, 기생이라는 말만 나와도 제가 지금 완전 열받아가지고 막 얘기를 할 텐데 못 찾겠어요. 없어요. 그 단체는 뭐를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저도 궁금하고, 제가 부부 상담을 다닌 적이 있거든요. 신랑이랑 저랑 10주 프로그램으로 부부 상담을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상담사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저한테 신랑을 뭐라고 부르냐요. 그래서 여보라고 한다고 그랬더니 참 잘한다. 서로 여보라고 부르는 것은 서로 대등한 위치를 말해주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내가 신랑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걸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오빠라는 말 속에 이미 나는 너보다 낮은 사람이다 라는 게 깔려간대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오빠라는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더 길어지죠. 안 받아들이는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자기는 오빠라는 호칭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보, 당신, 자기, 아니면 이름 누구누구씨, 누구누구님. 그 상담사분은 아직도 자기 신랑이랑 누구누구씨, 누구누구씨 하면서 존대를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뭐 약간의 하대를 한다거나 무시를 한다거나 서로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은 없다는 거죠.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사람을 부르는 거는 그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니까. 제가 계속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이 태도 때문에 부부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물며 이 며느리라는 말이, 이 호칭이 정말 하대하는 호칭이고 무시하는 호칭이라면 바꿔야죠. 그쵸?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옛날부터 내려왔던 이 며느리라는 호칭을 과연 바꿔야 되느냐. 제가 국민학교야 초등학교에 일화를 들자면 그거는 우리 일제의 잔재예요. 이건 무조건 바꿔야지. 만약에 국민학교가 대대손손 우리 역사에서 내려온 단어라면 바꾸지 않아도 되지요. 하지만 일제가 만든 거잖아요. 이거는 바꿔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 며느리란 말을, 정말 이 기생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는지, 기생하다 그것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이게 정말 그래서 나쁘다 하면 나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진짜 안 그래도 힘든 며느리들 더 힘들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이 며느 아이가 남편한테 기생하는 사람이다 라고 어떤 기사가 떴을 때 왜 며느리들이 와 바꾸자 라고 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며느리가 되고 보니까 부당하고 불합리한 게 많거든요. 차별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호칭부터 이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저도 며느리 되고 보니까 며느리 되기 전에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좋은 게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 이런 게 며느리였으면 며느리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나라 시대 문화, 그리고 며느리들의 위치, 보이지 않는 계급, 이거 다 없애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친구 중에 제 불알 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예요. 그 친구는 제가 십자시대기라는 책을 써서 야, 나 책 썼으니까 한 권 사라 얘기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자기는 이미 여성 상위 시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책은 자기와 맞지 않다. 하지만 네가 썼으니까 내가 사서 읽어는 주마 그러더라고요. 여성 상위 시대니 남성 상위 시대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하죠. 사람 같은 대우 받으면서. 그쵸? 서로 차별 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윤슬 유튜브가 조금 띄엄띄엄
나오겠지만 하고 싶은 말 할 말 제대로 잘 빵빵 시원하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우리 윤슬 채널 재미있게 즐겁게 봐주시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댓글에 그냥 시원하게 얘기해주세요. 그럼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죠? 저도 저 혼자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들이랑 결국은 소통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거 좀 대신 얘기해주세요.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대신에 누구를 욕해달라 이런 건 안 돼요. 아시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며느리라는 호칭 전문인들 제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 고부 갈등 없는 하루 되시고 시댁 갈등 없는 하루 되시고 웃음 가득한 하루 되세요. 빠이빠이. 저는 이제 공부하러 갑니다. 남편을 집으로. 빠이빠이. 당신을 할게요. 윤슬이었어요.